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핸드폰 어플 보면 땡땡페이라고 하는 어플들이 굉장히 그쵸. 많은데요. 이런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이 2년 사이에 5배나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은 핸드폰 어플로 결제한다고 지갑을 안 갖고 다니기도 하던데 이렇게 되면 정말 앞으로 지갑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될까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은 현금만 썼다라고 청문회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는 현금 쓸 일이 별로 없고 저만 하더라도 우리 김 작가가 아시지만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카드 지갑 하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삼성페이로 가끔 결제하거나 그러잖아요. 그 규모가 사실 온라인 스마트폰 페이가 처음 나왔을 때 한 30개가 출시가 됐대요. 근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아마 농협에서 사용되고 있는 페이 하나, 온라인 어플 하나, 삼성 거 하나, 그리고 카카오 페이라는 게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페이가 있고 그런 한 4가지 정도가 시장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다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2년 사이에 한 4배가량 성장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능한 게 현금을 들고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잘 쓰잖아요. 그죠? 쓰게 되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부피를 차지하니까. 그래서 아마 삼성 교통카드도 대신해서 페이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온라인 결제 시장,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 시장의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결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그런 기능을 확대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교수님 오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춥죠 그죠. 네, 코가 빨가시네요. 그런데 지금 막 호다가 왔는데 좀 날씨가 정말 매섭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정부 개헌안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리 좀 마련해라 정부가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개헌 논의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민평당이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민평당의 출범과 또 미래당. 미래당이 벌써 이름 사용료를 내라, 못 낸다. 그러니까 사용을 해라,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슈로는 잡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헌 문제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대통령께서 개헌안 준비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하죠. 예,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 개정안 발의는 국회가 할 수 있고요. 네. 국회 제적 과반 찬성으로. 예. 그리고 또 대통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의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를 준비하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개헌을 서두르는 거 그냥 보통 때처럼 그냥 진심으로 받아들여줘야죠, 저는. 예. 공약도 하셨고요, 대선 때. 네. 그리고 여러 차례 개헌해야 한다고 얘기하셨고. 예. 또 국민들도 상당 부분 어쨌든 내용은 좀 별개로 하더라도. 예.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정치적 의도도 보자면 정부 여당 입장으로서는 개헌을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하는 것이. 네. 훨씬 유리하고요. 예.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현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네. 개헌안은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저는 정부가 네. 좀 개헌안을 발의함으로 개헌안을 이제 준비하면서 예. 야당을 압박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박상민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준비를 했던 개헌안 네.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예. 저도 개헌안과 관련해서는 10여 차례 이상 토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좀 지루할 정도로요. 사실 좀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좋죠 똑같은 얘기 하시면서.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예. 뭔가 일이 풀어나가야 될 텐데 똑같은 얘기하고 여기서 안 되고 저기서 맡겨 또 하고 이러는데 예. 지금 개헌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성숙되어 있습니다. 아마 헌법을 공부하는 우리 노동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너무도 다 지금 머릿속에 다 돼 있을 겁니다. 성숙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는 문제는 핵심 쟁점 몇 가지하고 타이밍이거든요. 예. 이번에 개헌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냈던 안은 일단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소 좀 정치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예. 그래서 5.18을 넣는다든지 예.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 등등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은 네. 아직 사회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상당 부분 성숙되어 있는 건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쟁점이 이제 누가 보다도 권력 구조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렇겠죠.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네. 바꾸자. 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야당은 이것 때문에 지금 개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빼버리고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겠네. 그래 한번 통과시키면 하지 마 그러면은 우리 당신들 호언 세력이라고 몰아칠 거야. 언제 지방선거 때. 이런 구도로 간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고 6월 13일 날 했는데 국민이 다 합의됐던 여야도 합의됐던 6월 13일로 반대한다? 이것도 선거용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개헌, 호헌이냐 개헌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선거 쟁점화 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듭니다. 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혜구 위원장이 권력구조 개편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 내용도 정부 안에 담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일부 정치적인 해석은 또 그렇습니다. 정부 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개헌안을 가지고 정부 안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아니요. 이거 권력은 개헌 문제는 정부 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대통령이에요. 예. 문재인안 아니면은 국회안이에요. 예. 이 두 개를 갖다가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부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정부는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죠. 그렇죠.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이제 대통령이 그렇죠. 우리 법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적인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권력 구조겠죠. 국회의원들은 내심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원 내각제 하면 제일 좋겠고. 안 그러면 국회에 대폭 힘을 실어주는 이제 이원 집정부제라든지. 그래서 이제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고. 그것을 국정의 대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또 상당 부분 그분도 그분들의 국회의원들의 정략적이라고만 나무랄 수는 없는 것이. 현재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는 그 명분의 가장 큰 건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편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속내를 지난번에 밝히지 않습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상당 부분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보다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우선 쉽지 않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소한 얘기긴 합니다만 전문에다가 무슨 촛불 정신을 넣느냐 마느냐. 헌법 사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자에서 자유를 빼느냐 넣느냐. 그런 문제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논쟁으로 가면 또 이념적 충돌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안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공개함으로써 야당을 압박하려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월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할 수 있게 여야 간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정부에 발의를 해서 투표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받아서 표결이 이루어져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적 3분의 2가 필요한데 현재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렇게 반대한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현재 의석 구도상 제적 3분의 2가 안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그러면 또 야당에 어떤 부담을 주겠다. 이런 차원이라면 저는 조금 한 템포 늦추고 한 박자 늦춰서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압박하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뭐 지방선거의 어떤 그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끝까지 그야말로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 과거형 무슨 뭐 호헌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적 이득을 좀 보겠다. 뭐 그렇게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정말 목표가 개헌이라면.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측면은 제7공화국을 열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앙샹 레짐을 끝내고 새로운 7공화국을 열 수 있는 대통령이다. 정권 교체에 대해서 촛불 미신까지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정문에 5.18을 넣느냐 촛불을 넣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 버리면 안 돼요.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왜 안 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문제를 가지고 풀고 나가버리면은 국회에서는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개헌 정국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더더욱이 그 내용이 만약에 야당이 반대하는 내용들 이를테면은 대통령 죽임 전에 야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치고 나간다든지 또 이걸 6월 13일에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좀, 뭐 투표율도 좀 높이고 특히 청년층도 좀 많이 좀 투표 좀 해라.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간다고 얘기하면은 야당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 세력을 응징하는 투표를 6월 13일에 하자. 그래서 앞서 제가 취하이라 말씀드린 것인데 이렇게 가버리면은 지방선거 때는 혹시나 좀 효과를 볼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최악이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해라. 대통령 죽임제 내가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잘못했다. 국회 여야가 합의해라. 그 야당 안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여당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6월 13일 안 되면은 그럼 8월달 9월달 하자. 저 안 되면 올해 안으로 하자.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 보이고 개헌이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거 날짜까지도 조금 조절을 해야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조절해가지고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번에 한꺼번에 다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문제, 뭐 사회적인 경제 문제라든지 또는 경제 민주화 문제라든지 국민 기본권 문제 이런 건 좀 뒤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또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정답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안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따라와라. 국회에서 못하니까 내가 하마. 반대해야 애들 반대해봐 그럼 국회에다 넣어가지고 반대됐네. 그러면은 벌써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헌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벌써부터. 이렇게 가버리면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 때 호헌 세력 응징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6.13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조금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재미를 볼 수가 있겠으나 그 이후에 야당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개헌 문제가 결국 선거의 쟁점으로 이게 가버리면은 진짜 개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이 문제만큼은 좀 양보하면서 조금 한 템포를 늦추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처음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개헌에 이제 목표가 있다고 보고요. 뭐 그걸 통해서 뭐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 뭐 그렇게는 생각지 않으실 겁니다. 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처음부터 그러면 자 우리 합의가 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합의가 안 되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 이렇게 그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일종의 좀 몰아치기를 하는 것은 저희 야당이 양보를 이끌어내서 야당이 충분히 합의하겠다. 우리 하겠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지방선거 때만은 아니고 시기만 좀 조정하자. 이렇게 아마 양보를 얻어내려는 그런 속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양보를 얻었다 속내를 미리 얘기해 버리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 여론도 뭐 꼭 시기를 이번에 못 박는다기보다는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 뭐 이런 쪽에 더 모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그 앞으로 뭐 국회에서 뭐 야당을 압박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압박해서 뭐 시기적인 양보를 얻어내고 내용에서 합의는 양보는 어떤 야당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전략을 구사하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저 대목이면 참 굉장히 좋겠어요. 저게 정무적으로 좀 훌륭한 거거든요. 리더십이거든요. 그런데 노 교수님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요. 국회에서 다시 투표를 하면 1,200억이 든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큰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아마도. 그럼 다음에 또 날짜 잡으면은 본인 대통령께서 1,200억이 안 써도 할 돈을 1,200억 원을 쓰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또 날짜를 잡으면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뭐 이른바 100년 대계를 마련하는데 뭐 그게 그러면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거지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기자회견에서 1,200억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현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 합의가 안 되더라도 좀 지방 분권 뭐 이런 것만 하자. 전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때 그런 개헌을 하려면 정말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리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런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건 제쳐놔 버리고 지방분권만 하자?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정략적으로 재헌 문제를 하려고 하시는 지방분권 딱히 맞물려서 야당을 몰아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하지 말자는 지방선거를 또 이용해서. 그렇죠. 네. 네. 그건 정말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거죠. 김성태 의원인가요? 제 기억에 원전 중단하는데 4천억 이야기하면서 개헌 이거 1,500억 아깝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는요 돈이 좀 듭니다. 예. 민주주의는요 돈만 가지고 민주주의 얘기하는 건 진짜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효율적인 게 국정 운영 방식이 아닙니다. 아마 가장 국정 운영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독재국가일 거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1,200억이 든다가 아니라 야당이 동의하면은 일정이 어려우면은 돈이 얼마 들어도 좋다. 네. 돈이 얼마 들어도 좋다. 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만약에 야당이고 국회 합의하면 따라가면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면 1,200억이 든다고 대통령이 말을 해버리니까 네.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원전 문제는 뭐냐. 천안하면 그럼 왜 건졌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그게 아쉽다. 그래서 오히려 정쟁이 촉발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는 아쉬운 거죠.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론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권력 구조에 관해서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언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진노하셨다. 질책했다. 이 말 자체가 상당히 권력 집중형이고 패권주의적 언어란 말입니다. 이런 언어를 갖다가 언론들이 막 쓰고 있는데 대통령제의 어떤 그런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오히려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기본적인 말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각제와 대통령 집중, 권력 집중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수진 교수님의 철학적 사유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까지 아니, 그건 옳은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극존칭을 쓰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물론 아니고 물론 사소한 문제라고 하시지만 사소한 일일수록 거기에서 우리의 의식이 잠재식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네. 사실은 우리의 어떤 정치적 관행이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드는 것이지 예. 제도가 굳이 핵심적인 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자면 어떤 국회의원들이 네. 지금 장관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대통령제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그게 대통령제에서 권력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맞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로 들어가서 어떻게 바른 말을 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예. 비판하는 게 물론 능사는 아니지만 예. 원래 삼권 분립을 표방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 그렇게 들어가서 아무 문제의식을 안 느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한번 장관 한번 해볼까? 그리고 지금 또 다들 무슨 지방선거에 관심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무슨 국정 운영을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제가 제왕적인 스스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비판적으로 보지 않으면서 헌법만 바꾸면 된다?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노선일 교수님 말씀과 박상민 교수님 말씀에 우리 세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럼요.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입니까? 동상만 되면 안 되는데 네. 이몽도 해야 되는데. 네, 동의합니다. 뉴스 생명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선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